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의 오수진입니다. 플랫폼 제국은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디지털 시대를 지배하는 기업들의 성공 전략과 그들의 내밀한 이야기, 플랫폼 제국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 IT 제국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쌓아올린 막강한 힘과 영향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줄 내 기사일까요? 아니면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가를 뛰어넘는 괴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책 플랫폼 제국의 미래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2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인도와 영국, 프랑스의 GDP보다 많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의 검색 점유율에서 92%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은 광신적인 추종자를 거느린 명품 기업입니다. 페이스북은 2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했고요. 아마존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세계 1위의 유통기업이 됐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존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바꾸는 이들의 혁신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어두워지는 법입니다. 혁신의 모범으로 불리는 이면에는 탈세나 일자리 파괴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분석하고 또 마이크를 도청장치처럼 활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미디어 분야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부문의 90%를 차지하면서도 반독점 규제를 피해가는 것은 공격적인 소송과 로비 활동 덕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4개 기업의 고용 인원을 모두 합하면 41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세계가 번영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심각한 문제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합니다. 혹시 이들 4기업이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4개 기업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을 목표로 했다는 점입니다. 신을 찾는 마음, 성에 대한 욕망, 사랑, 소비가 그것입니다. 소비를 대표하는 웃는 얼굴의 파괴자, 아마존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존은 상거래의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아마존은 유통업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파괴적인 최상위 포식자로 불립니다. 아마존 이후 전통 소매점이 문을 닫고 백화점이 지점을 줄이고 대형 할인점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월마트나 메이시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크로거와 타깃, 갭, 코치, 티파니와 같은 몸집이 큰 소매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큽니다. 아마존은 10배나 많은 판돈을 들고 포커판에 앉아있는 플레이어입니다. 모든 게이머가 포커판에서 쫓겨날 때까지 아마존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존의 핵심 성공 요소는 무엇일까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운영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기술일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점이라는 독특한 비전이 그것이죠. 아마존만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다가서는 빠른 실행력을 가진 제프 베조스의 능력, 그것이 투자자를 사로잡습니다. 투자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이 아마존의 경쟁력을 계속 키웁니다. 절망적인 것은 아마존에 좋은 것이 동종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을 계속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현실입니다. 아마존은 2012년에 물류 창고용 로봇 생산업체 키바 시스템즈를 8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아마존고는 계산원의 일자리를 영원히 사라지게 합니다. 이제 모든 경쟁 유통업체들이 살아남으려면 아마존처럼 매장 직원 수를 줄이는 데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원으로 일하는 미국인은 340만 명입니다. 미국 전체 일자리의 2.6%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장 직원 280만 명과 창고 직원 120만 명을 더하면 악몽 같은 현실이 곧 들이닥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농업 종사자 비율은 50%에서 4%로 줄었고 앞으로 30년 안에 소매 유통업 종사자 비율도 비슷한 규모로 줄어들 것이다. 이 주장은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이에 관해 제프 베조스는 어떻게 주장을 할까요? 정부가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들을 위해 최저소득 제도인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베조스는 미래의 직업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4대 제국이 지배하는 미래에 노동자가 설 자리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플의 본능은 성입니다. 생존 본능 다음으로 강력한 본능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귄다면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이 안드로이드 폰을 가진 사람을 사귀어 낳은 아이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아이폰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지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명품 애플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부러워하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부러워할까요? 바로 막대한 영업이익입니다. 2016년에 이미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14.5%를 점유했고 수익에서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체 수익의 7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에 근접해 있는데요. IT 업종에서는 따라하기 힘든 사치품 전략으로 거둔 성공입니다. 수익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애플은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합니다. 애플의 매장은 중요합니다. 소매 유통업에서 온라인 판매는 10%에서 12%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지역에 있는 매장이 더 호황을 누리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삼성을 비롯한 IT 기업도 매장이 있다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애플 매장의 낭만과 소통, 경이로움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앞선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데만 힘을 쏟습니다. 애플은 우주에 흔적을 남길 만한 현금, 브랜드, 영업력, 시장을 확보해서 저 멀리 앞선 것은 아닐까요? 사랑을 대표하는 것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세계 21억 명의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막강한 SNS로서 페이스북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들은 페이스북과 왓츠앱, 인스타그램에 하루 약 1시간씩을 사용합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닥치는 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입니다. 사용자들이 남기는 모든 흔적, 즉 데이터는 돈이 되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취향에 따라 정교하게 기획되고 분류된 광고와 가짜뉴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미국인 44%가 뉴스를 접하는 세계 최대의 미디어가 됐음에도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합니다. 미디어 회사로 규정되면 규제가 많아져서 성장이 느려지기 때문이죠. 인류의 가장 큰 미디어가 사회적 위험을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현대인의 신, 구글입니다. 이 구글은 질문자의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본 것처럼 검색창에 입력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을 줍니다. 무엇보다 구글은 사람들의 신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 이상 그 자리를 차지했던 뉴욕타임스를 대신합니다. 심지어 구글을 공익기업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능인데 혹시 구글은 이 갈망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영원한 승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IT 4대 제국도 50년 안에 사라질지 모르는 일이며 새로운 자리를 차지할 도전자는 언제든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들의 뒤를 이을 제5의 강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미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 다시 기운을 차린 마이크로소프트, 전례 없는 사업 모델로 급부상하는 알리바바, 미래지향적 사업 모델로 혜성처럼 등장한 테슬라가 그 주인공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대 제국에는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이들이 기업과 사회,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충격을 가해도 국가와 정부, 법률로서 이들의 진군을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막강한 경쟁력은 경쟁자의 추격도 뿌리칩니다. 4대 제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이들뿐입니다. 광고 시장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경쟁하고 아마존은 구글의 검색을 위협합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애플이 구글을 견제하고 인공지능 비서는 아마존이 애플과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모험을 마다하지 않으며 실패에도 관대합니다. 저자는 거인 기업은 지금 우리의 삶의 운영체제가 되기 위해 서사적인 경주를 펼치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우승 상금이 인류의 삶의 방식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합니다. 이들 거대 기업의 칼춤에 한국 기업은 무엇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이자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인 스콧 갤러웨이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처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단 하나다. 한국 내의 다른 기업들을 적이 아닌 전략적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데이터와 같은 자원을 공유하는 컨소시엄을 만들 것이며 아마존이 미국에서 거머쥔 독점과 같은 것을 결코 거머쥘 수 없도록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한다. IT 자원과 빠른 추진력, 그리고 탁월한 창조력과 끈기를 가진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거대 공룡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협업을 구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플랫폼 제국의 미래를 통해 현실을 직시했고 어렴풋하지만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밀하게 미래를 살피고 제국을 대적하러 가야 할 때입니다.